안녕하세요. 리얼스페인의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아람브라의 하이라이트이자 화려함에 극치라 할 수 있는 나스르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르 궁전은 나스르 왕조 지배자들의 집무실이자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을 관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나스르 궁전 때문인데요. 원래 이곳은 7개의 궁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메수아르 궁, 코마레스 궁, 사자의 궁 이렇게 3개의 궁만 남아 있습니다. 나스르 궁전에 입장하여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은 메수아르 궁입니다. 이스마일 1세 때 처음 만들어진 이곳은요, 원래는 2층으로 된 방이었으며 왕이 신하들을 만나 국정을 의논하는 곳이었습니다. 코마레스 궁과 사자의 궁이 건설된 후에는 주로 왕이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재판하는 곳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왕조가 무너진 후에는 기독교도들에 의해 예배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수아르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앙을 가로지르는 나무로 된 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노래하던 공간이었고 천장은 원래 채색 유리로 덮여 있었는데 16세기 들어와서 모습이 변형되면서 목재 천장이 되었습니다. 벽면 하단을 보시면 아술레호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타일로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일은 보시면 합스부르크 왕가 문장의 타일도 보실 수 있고요.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표현한 타일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나스르 왕조의 문장 타일까지 여러 종류의 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의 아래쪽에 타일 장식을 해놓은 것은 타일의 내구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건물을 보호하는 데 유리했고요. 다양한 색깔과 문양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훨씬 화사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수아르 방을 나가기 전에 작은 방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 기도실입니다. 벽면에 아름답고 정교한 세공과 아치형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알바이신 지구의 풍경이 참 예쁘게 보이는 곳이죠. 기도실은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메카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중요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흐랍입니다. 미흐랍은 예배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 장식에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이 기도실을 지나 나가게 되면 황금의 중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왕이죠. 즉 술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중정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한가운데 예쁜 분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수라기보다 예쁜 접시에 물을 담아둔 것 같죠? 황금의 방을 지나서 들어가면 술탄을 지키는 경호원들이 있었던 벽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코마레스 궁이 나옵니다. 코마레스 궁은 무하마드 5세 때 완성된 건물인데요. 왕의 공식 집무실이었고 사법권과 행정권이 행사되던 나스르 궁전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아라야네스 중정입니다. 직사각형 연못에 비치는 코마레스 탑이 인상적인 곳이죠.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 속에 나스르 왕조의 슬로건이 드러나 있는 것도 보입니다. 코마레스 탑 안에는 나스르 궁전에서 가장 넓은 대사의 방이 있습니다. 대사의 방은 각국에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을 맞이했던 곳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수프 1세가 외국 사절에게 왕국의 존엄과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했기 때문에 나스르 궁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공간이 바로 대사의 방입니다. 한 변이 11m인 정사각형 방은 벽에서 천장까지 섬세하고 정밀한 아라베스크 양식의 조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천장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7번째 하늘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8천여 개의 삼나무 조각을 모자이크처럼 짜 맞춰 완성한 것이죠. 대사의 방 안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새 아치 창문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 가운데 창문 앞이 왕자의 위치였습니다. 미늘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이 방을 방문한 사람들이 술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술탄에게 신비감과 경외감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 가운데 보면
밧줄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알라만이 승리자다라고 하는 나스르 왕조의 슬로건이 적힌 방패 모양이 새겨져 있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라라는 문구가 바닥에 새겨진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코마레스 궁을 지나 발걸음을 옮기면 사자의 궁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도 무하마드 5세 때 건설되었는데요. 사자의 궁이 완성되면서 왕실 가족들의 생활 공간은 코마레스 궁전에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사자의 궁은 세계의 궁전 중에서 가장 예술성이 뛰어나면서 보존 상태가 좋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현장에 와서 보신다면 정말 입을 다무질 못하실 거예요. 사자의 궁 안에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자의 중정입니다. 이 중정은 한가운데 연못을 대신하는 분수가 있고요. 주변에 124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이루어진 회랑이 둘러싸고 있으며 사방에 방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정의 한가운데에는 물을 뿜고 있는 12마리의 사자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다시 중정을 둘러싼 4개의 방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수로로 흘러갑니다. 그 당시 그라나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12부족장이 나스르 왕조의 술탄에게 우호의 증표로 보낸 선물이라고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교리상 동물의 형상을 새기거나 세울 수 없지만 두 종족 사이의 평화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수는 시간에 따라 사자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물식의 역할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5시가 되면 사자 5마리의 입에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는 사자상은 아쉽게도 복제품입니다. 자, 이곳은 왕의 방 앞에 있는 복도식 방입니다. 무카르나스 또는 모카라베 양식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작은 벽감들을 중첩하여 장식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슬람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유형의 3차원 장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간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행자분들과 함께 이런 장식을 보고 있으면요. 사자의 궁을 보는 내내 입을 다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왕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은요. 연회실로 사용되었는데 이곳을 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천장에 있는 그림 때문입니다. 무어 왕국의 10명의 왕들을 묘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복원 작업이 다 끝나고 현재 관람객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새기거나 그릴 수 없는 그들의 교리상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슬람교도인지 아니면 기독교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슬람 왕조의 왕들을 그린 것으로 보아서 이 그림을 그린 기술자들은 이슬람인들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자의 궁 안에 있는 아벤세라헤스의 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헤네랄리프의 정원 술타나의 중정에 있었던 일정 마른 사이프러스 나무. 술탄의 후궁과 놀아나 들키는 바람에 이 가문의 젊은이 36명이 이 방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와는 별개로 아벤세라헤스의 방도 모카라베 장식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모카라베 장식 중에 푸른색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 청금석을 안료로 사용해 칠을 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천장을 보면 8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 모양으로 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면마다 2개의 창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두 자매의 방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두 후궁이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이 방 가운데 바닥에 놓인 대리석 2장을 의인화하여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린다하라 중정이 보이는 이곳도 참 아름다운 방인데요. 역시 천장을 보시면 아벤세라헤스 방과 마찬가지로 천장이 모카라베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벤세라헤스의 방의 천장과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튀어나온 방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곳은 왕비가 화장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곳, 즉 왕비의 사생활이 이루어졌던 공간으로 추측합니다. 알바이신 지구에 사는 평민들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동경하지 않았을까요?
술탄의 여인들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했다고 하니 말이죠.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워싱턴 어빙이 아람브라 궁전에 머물면서 궁정과 이슬람 왕조에 얽힌 설화들을 수집하여 펴낸 아람브라 이야기라는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아람브라 궁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폐허가 될 뻔했던 이곳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궁전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벨 여왕에 대한 이야기, 그라나다의 맛집, 그리고 이슬람인들의 마을이었던 알바이신 동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